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이양입니다.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께 책을 읽고 리뷰를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몇 번 제가 쓴 글을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기도 했었는데, 책을 조금 좋아하고 읽다 보니까 저도 한번 글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글을 써서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지금은 많이 미숙해서 제가 듣기에도 좀 많이 어색하고 한데 점점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또 제가 쓴 글을 한 편 여러분들께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제목은 기다릴 줄 아는 지혜라고 지어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다리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지루함, 초조함 등과 같은 다소 부정적인 느낌이 떠오를 수도 있고, 반면에 인내심, 끈기와 같은 말들도 함께 떠오릅니다. 무언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그 어떤 것이 끝나기를 재촉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지켜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생활의 경향을 살펴보면 점점 기다림을 줄이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장을 보고 재료를 씻고 다듬어 정성이 들어간 요리를 만들어 먹기보다는 즉석식품이나 배달음식을 선호하게 되었고, 시간을 들여 운동을 해서 다이어트를 하기보다는 단기간에 살을 빼준다는 약품들에 의존을 하기도 합니다.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 책을 많이 읽고 다양한 지식을 쌓기보다는 족집게 가회나 학원 같은 곳에 다니며 단기간에 속성으로 성적을 올리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기다리면 기다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과 정성을 들여 준비한 음식은 즉석식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은 맛과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가득할 것이며, 1년이던 2년이던 꾸준히 운동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은 요요현상 없이 오래도록 날씬한 몸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에서 단편적인 공부만 한 학생보다 평소에 여러 방면의 책을 읽어 오랜 시간 다양한 지식이 축적된 학생은 어떤 과목을 공부해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막강한 이해력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과정에 시간과 노력을 들여 기다려야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공부를 잘 하지 않고 성적이 좋지 않으면 엄마들은 바로 학원을 보냅니다. 요즘은 아예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무조건 학원에 보내는 것이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아이가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놀이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서서히 본인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껴 공부를 시작할 때까지 부모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공부를 잘해야 하고 제 학년보다 1년 혹은 2년을 앞선 선행학습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가 끝나기가 무섭게 학원으로 직행해야 합니다. 때문에 아이는 내가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무엇을 하며 인생을 살아나갈 것인지 생각할 겨를도 시간도 없이 매일 학원으로 쫓겨다니기에 바빠 보입니다. 왜 아이가 혼자서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게끔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부모보다 미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고 시키고
결정해주는 것이 아닐까요? 아이들과 대화를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에게 일일이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자기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역시 잘 알고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랄 것입니다. 다만 아이들은 그것을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배우며 실천해 나가려고 하는데 부모는 그것을 기다려주지 않고 당장 빨리 부모가 만족할 만한 결과를 확인하고 싶어 아이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공부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혼자서 잘 해나갈 것입니다. 공부보다 다른 것에 흥미가 있고 잘하는 아이는 그것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면 됩니다. 아이는 어리니까, 아직 미숙하니까, 내 아이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시켜야만 하는 걸까요? 다른 아이도 아니고 이 세상에 하나뿐인 나의 소중한 아이이므로 더욱더 내 마음대로 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건강하고 바른 생활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성실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가정의 환경을 조성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의 공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니 부모가 아이에게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고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고 직접 보고 들으며 배울 수 있는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외에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를 시키는 것만이 아이를 위한 최선일까요? 저는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것을 재미있어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기다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다. 때가 되어 아이가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때 어떤 식으로든 도움을 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가 되기도 전에 아이가 원하지도 않는 것을 이것저것 강요하고 주입시키는 것은 아이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조차 주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조금 느리거나 부족하다고 해도, 아니 많이 부족하다고 해도 부모는 옆에서 차분하게 아이를 믿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다그치는 것보다 옆에서 가만히 지켜봐주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인내심을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기다리다가 아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내가 아이를 방치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들 것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아이를 가만히 내버려두는 엄마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더욱 그러한 불안감을 높입니다. 요즘에는 학교 끝나고 친구들과 놀려고 해도 놀 친구가 없는 실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이들은 늦은 저녁까지 학원을 전전하며 가족들과의 식사도 대화도 포기한 채 오직 성적만을 위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아이들은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그 소중한 아이가 자기 의지로 자기의 인생을 결정할 때까지 옆에서 지켜봐주고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고 가족 전체가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을 더불어서 살아나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간섭하지 않고 지켜보는 과정은 굉장한 인내심을 필요로 하겠지만 그것을 참아낸다면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멋진 사람이 되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매일 기다려주는 엄마가 되자
하고 수없이 다짐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자신에게 화를 내고 소리 지른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그러셨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었나요? 오늘은 아이를 키우면서 기다림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보다가 글을 두서없이 써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책양이었습니다.